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오만이라는 뱃사공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강한 팔과 친절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사공 오만이는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안내했는데 북적거리는 마을에서 벗어나 조용한 강가에 있는 나루터에서 좀 낡은 나룻배 한 척으로 강을 건너올 사람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노총각 오만이의 배가 나루터에서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멀리서 배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이는 듯 마치 추억을 아쉬워하는 듯 연신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을빛처럼 붉은 감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부인.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인은 슬픈 목소리로 희미하게 말했다. 맞은편 산기슭에 있는 버드나무 숲까지 가주세요. 뱃사공 오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나룻배에 타는 것을 도왔다. 배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여인은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떨구며 앉았다. 노를 저어가던 그는 여인에게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이어지자 사공 오만이 노를 저으며 입을 떼었다. 조용한 시간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있어 보이십니다. 고개를 든 여인은 사공의 눈과 마주치자 넋나간 듯이 말했다.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났지요. 그는 가족과 일에 헌신하는 자상하고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미망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자 강물 위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서로 깊이 사랑했지요. 그는 나의 전부였고 그의 웃음은 기쁨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남편은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밤낮으로 그를 돌보며 그가 일어나길 빌었지만 그러나 병은 인정머리가 없었고 나는 그 병으로 남편이 쓰러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배점이 부서지는 강 조각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산산이 부서진 듯하더니 이내 말을 가다듬었다. 그가 간 이후로는 제 몸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한때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우리 집은 이제 춥고 텅 빈 것처럼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이겨보려 남편과 함께 걷던 버드나무 숲을 가는 길이랍니다. 사공 오만은 그녀의 깊은 슬픔을 공감했다. 오만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힘들겠습니다. 슬픔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지요. 마치 우리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처럼 말이죠. 미망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눈물방울이 볼을 굴러 떨어졌다. 저는 종종 그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낫는다고들 하지만 이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까지 들어요. 흐르는 강물 위에 이 배처럼 내 마음은 계속 둥둥 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공 오만은 침묵 속에서 노를 저으며 그녀의 말이 계속 이어지게 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 길을 잃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공자님의 말을 빌리면 삶은 연속적인 순환이다. 잃는 것뿐만 아니라 얻는 것과 적응하는 법, 성장하는 법 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망이는 눈에 희망의 빛을 띠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어찌 성장할 수 있을지요? 어떻게 남편의 기억을 갖고 다른 것에 적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께서는 부인이 영원히 슬픔 속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기억을 기리는 것은 부인께서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남편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기억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녀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듯 말했다. 제가 다시 행복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을까요? 사고무마는 미망인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잠시 노젓기를 멈추었다. 재혼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다면 부인께서 남편과 나눴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남자를 찾아야 해요. 부인은 다른 누구 못지않게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는 이어 말했다. 친절하고 인정이 많고 삶의 고단함과 기쁨을 통해 부인의 곁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야 하며 인내심과 이해심이 있고 당신의 아픔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간 남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새로운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미망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명하고 친절하신 뱃사공님, 당신의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남편의 기억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남편과 나눌 수 있는 평화인 것 같습니다. 뱃사공은 지혜로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없지만 남편에 대한 당신의 기억은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기억들이 위로와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주지만 그 기억들을 잃고 싶진 않아요. 어느덧 버드나무 숲에 가까이 오자 지는 석양이 물 위로 붉은 빛을 냈다. 오마니는 배를 서서히 물가로 닿게 했는데 수영버들이 미풍에 흔들리며 긴 나뭇가지가 수면을 스치고 있었다. 그녀는 배에서 나와 사공 오마니를 향해 몸을 돌리며 진심 어린 감사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슬픔을 나눌 수 있게 진정으로 도와주셨어요. 사공 오마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버드나무 숲에서 평안과 위안을 찾기를 바랄게요. 미망이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사공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준 것처럼 강물이 당신을 부드럽게 인도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사공의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늘 지켜보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미망인이 숲을 향해 걸어갈 때 사공 우마는 그녀의 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진심 어린 말이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짐을 덜어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며 다시 힘차게 노를 저었다. 흐르는 강물은 속삭이며 위로하는 듯했다. 배를 타러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알록달록한 사연들을 안고 탄다. 나뭇잎이 불같이 붉고 금빛으로 변해가는 어느 아삭아삭한 가을 아침이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한 선비가 배를 탔다. 그의 옷은 주름지고 얼룩이 가득했으며 얼굴에는 깊은 어둠의 흔적이 엿보였다. 선비는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다 얹힌 듯 나루터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렸다. 사공 우마는 그에게 온화하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 선비는 절망과 체념이 섞인 눈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강 건너요. 그러면서 체념한 듯한 말을 이었다. 난 어디로든 떠나야 돼요. 사공 우마는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선비의 고민스러운 표정과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움켜쥐는 모습을 보았다. 사공 우마는 나직히 물었다.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 선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치 물속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처럼 하염없이 물만 쳐다보고 있었다. 수년 동안 과거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데만 제 자신을 바쳤지요. 가족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싶었고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공 오만은 선비를 향해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말했다.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많은 명석한 두뇌들이 시험을 위해 경쟁하니 말입니다. 선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타격은 점점 크게 느껴지고,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저의 희망은 더욱더 작아졌지요. 가족들은 저에게 의지하지만, 저는 계속되는 실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둥,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난, 어떤 가장인가. 그들은 나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만 주었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나는 그들을 부양할 돈도 없습니다. 사공은 꾸준히 노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선비님의 가치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비께서는 이미 엄청난 헌신과 인내를 보였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내저었고 그의 절망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지요. 부모님은 내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동생들은 희생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모든 희생이 헛수고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요? 사공 우만이는 공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없이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마음의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을 필요로 할 것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번은 모든 시험을 망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 사공이었지요. 선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공을 바라보았다. 사공,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시험에 낙방하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저는 인생 그 자체라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로 결심했지요. 저는 뱃사공으로서 사람들을 나르고 그들 각각에게서 배웁니다. 저의 부모님과 아이들은 처음에는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내가 만족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괴로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지요? 사공은 빙그레 웃었다. 아, 돈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은 강이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돈은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덜 흘러도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할 만큼 항상 충분하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서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았고, 우리 가족은 적게 소유하고도 더 많이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선비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공을 바라보았다. 사공의 말은 참 간단하게 들리는구려.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이 여전히 실망하면 어떡하죠? 실패한 나를 원망하면 어쩌냐고요. 사공우마는 배를 물에 맡겨 표류하게 해두고 노젓기를 잠시 멈추었다. 그는 선비의 시선과 마주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실망하는 것도 삶의 일부일지 모르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돌아왔다는 것과 또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에요. 이 강물이 위대한 학자는 편하게 나르고 보잘것없는 뱃사공은 험하게 나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공평하게 그냥 흐릅니다. 당신의 가치는 시험 점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당신이 회복력이 있다는 것, 다른 방법으로 기쁨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가족들은 당신한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고 또 느낄 것입니다. 선비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은 서서히 그의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마주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공 우만이는 미소 지었다. 한 걸음씩 내디드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가장 힘들겠지만 또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실망보다 큽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탈없이 가장 안전하며 당신 자신이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낮은 목소리로 그는 속삭였다. 네, 사공.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내 존재를 빚지고 있으니까요. 사공 우만은 배가 나루터에 도착할 수 있게 꾸준히 노를 저었다. 그들은 헤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선비는 앞으로 닥칠 일에 몸을 사리며 심호흡을 했다. 선비는 의지가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공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는 내가 두려움을 떨치고 정면으로 마주설 힘을 주었어요. 나는 한쪽 길에만 너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성취감을 주는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었나 봅니다. 당신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공 우만은 다시 결심한 선비의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강물은 장애물이 있어도 항상 앞으로 흘러갑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매끄럽고 때로는 소용돌이치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당신도 가족들 곁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룻배가 나루터에 다다르자 선비는 배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사공을 향해 몸을 돌려 인사했다. 당신의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 우만은 선비가 새삼스럽게 처음 본 모습과는 달리 목표가 뚜렷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을을 향해 희망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공 우만은 묵묵히 그에게 용기와 힘을 빌어주었다. 끝없이 흐르는 강은 다시 한번 사공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마주친 사람들의 삶에서 연민과 이해를 다시금 느껴보았다. 소박한 사공으로 살면서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하며 살아가는 노총각 우만이의 사랑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흐르는 강물처럼 인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2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야기 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